한국? 원래 농업은 못하던 나라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 산골까지 가서 감자 농사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산간지대까지 장악하게 됐을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드 에스라입니다. 알제리 산간 지역에서 감자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납니다. 감자밭을 확인하러 나가죠. 해발 1100m 고지대라 공기가 차갑고 희박해요. 제가 사는 제밀라 마을은 바위 언덕들 사이에 작은 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 엔지니어였어요. 농부가 되기 전 말이에요. 기계와 기술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고장 나는지 알죠. 그런데 마을 이장이 한국 전문가가 온다고 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그 말을 들으니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로맨틱한 TV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 하즈라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국 배우들 이름을 다 외우고 감자 심을 때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죠. 하지만 한국 농업 기술이라니요? 말이 안 되더군요. 그날 아침 감자밭을 걸었어요. 갈색으로 병든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많은 감자가 토양 병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3년 전에는 프랑스 전문가들이 왔어요. 비싼 장비를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실패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과학자들이 왔어요. 새로운 비료와 화학 제품을 들고 와서는 역시 실패했어요. 이제 한국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군요. 아시아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요. 팝 음악과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 농업으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걸음을 멈추고 죽어가는 감자 식물을 만졌습니다.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고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병이 조용한 적처럼 밭 전체로 퍼져나갔더군요. 우리 가족이 이 감자에 의존해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경제 전체가 감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 농업 기술이라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무스타파 칼람은 간호사 출신이에요. 지금은 우리 지도자가 됐죠. 보통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분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제 대화가 기억납니다. 마을 광장에 서서 아이들이 낡은 공으로 축구하는 걸 보고 있었죠. 한국 여자가 온다고 하더군요. 무스타파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 전문가라니요.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에서는 대부분의 농업 지식이 수십 년간 땅을 일군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나왔거든요. 이제 젊은 한국 여성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즈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한국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더군요.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아버지, 한국 전문가가 우리 농장을 도우러 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수년간 감자밭에서 허리를 굽혀 일한 탓에 등이 아팠어요. 농기구로 일하느라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43년 동안 농업을 배워왔어요. 처음엔 아버지에게서, 그 다음엔 경험으로,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즈라야, 한국이 우리에게 감자에 대해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들은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요.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죠. 하지만 농업이요? 우리 산간 지역에서의 농업이요? 우리의 어려운 토양과 혹독한 기후에서의 농업을 말이에요. 하즈라가 젊고 희망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9살이라 아직 어디서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실패한 약속들을 봐왔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계곡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감자 농장이 고원지대에 펼쳐져 있었어요. 대부분 제 농작물과 같은 병해와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죠.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으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학비나 의료비, 농기구 값을 낼 수도 없죠. 군사 엔지니어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첨단 기술, 정교한 시스템, 복잡한 일했어요. 새로운 기술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실패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약속하죠. 한국 기술이라니요.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전문가가 도착해요. 그분을 만나고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볼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실망.
우리 땅도 우리 기후도 우리의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전문가일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건설 트럭 소리에 잠이 깼어요. 우리 마을을 굴러가는 소리였죠. 이상했습니다. 제밀라에서는 오래된 도로를 수리할 때 말고는 중장비를 거의 볼 수 없거든요. 밖으로 나가 확인해 봤어요. 본 것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형 트럭 3대가 마을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었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강철빔과 유리판, 그리고 전에 본 적 없는 장비들을 내리고 있었죠. 작은 크레인이 실험실 장비처럼 보이는 것들을 어제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평지로 옮기고 있더군요. 눈을 비볐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나 싶었습니다. 우리 마을 이장 무스타파가 클립보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리아드, 이 한국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건설 현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몇 달 동안 계획했어요. 어쩌면 몇 년일지도 모르죠. 보세요. 기술 도면과 사진으로 가득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들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조직 배양 실험실과 수경 재배 온실이라고 표시된 방들의 도면도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한국 기술.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건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전직 군사 엔지니어로서 양질의 작업을 보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임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영구적이고 정교한 시설들이었죠. 먼저 현대적인 실험실 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창문을 통해 깨끗한 흰벽과 밝은 조명, 그리고 농장이 아니라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안에 기계를 설치할 때 특수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그 다음엔 온실들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농업 잡지에서 본 일반적인 온실과는 달랐습니다.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과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신비한 액체로 가득한 탱크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케이블과 튜브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군대에서 일했던 첨단 시스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장비가 필요한 농업이 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실험실 옆에 냉장 저장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작업자들이 두꺼운 단열재와 산업용 냉장 장치를 설치했어요. 전기 시스템에는 별도의 변압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장비가 아니었어요. 진짜 산업 기술이었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즈라가 마을 중심가에서 돌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아미나 아주머니가 공식 서류를 봤대요. 이 프로젝트 비용이 우리 마을 5년 예산보다 많다고 해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작은 산골 마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요? 감자 농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 농업 기술. 속삭였어요. 그 말들이 일주일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건설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보안등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습니다. 실험실 창문을 통해 선반들과 검사 장비, 컴퓨터 화면들이 보였어요. 시설을 둘러싼 울타리를 만지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농업 조언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진지한 과학 연구였어요. 주요 국가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믿을 때 하는 그런 투자였습니다. 한국 전문가에 대해 들은 이후 처음으로 회의적이기보다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진짜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능력에 대해 제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실제로 우리가 배운 적 없는 농업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멀리 있는 제 작은 농가를 바라봤어요. 제 단순한 도구들, 전통적인 방법들, 실패하고 있는 감자 식물들. 한국인들이 짓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에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했던 회의주의가 오래된 도자기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건설이 끝난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 번호판을 단 검은 차들이 이른 아침 우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제밀라에서 이렇게 많은 공식 차량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부엌 창문에서 지켜보니 비싼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 거리에서는 읽을 수 없는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진지한 표정만 봐도 중요한 사람들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최고급 옷을 입고 긴장한 모습으로 제 집 앞을 급히 지나갔어요. 우리 마을 이장이 이렇게 격식을 차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 대신 조심스럽고 신중한 걸음걸이였어요. 공식 방문객들은 오전 내내 한국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니 장비를 가리키며 메모를 하고 있더군요.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특수 신발 커버와 장갑을 착용했어요. 모든 것이 사진과 공식 서류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기로 했어요. 마을 광장으로 걸어가니 다른 농부들도 이상한 상황을 보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온 사람들이야. 옆 언덕에서 보리를 기르는 이웃 아흐메드가 속삭였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 한국 관계자들이요. 우리 산골 마을에 말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검사가 계속되는 걸 지켜봤어요. 방문객들은 모든 건물과 모든 장비, 설치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공간을 재고 기계를 테스트하며 두꺼운 공책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한국 방문객 중 한 명인 짙은 파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온실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경재배 시설 안에서 거의 1시간을 보내며 건설 감독관들과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그날 저녁 무스타파가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긍심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우수한 국제협력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농부들과 가족들로 이뤄진 작은 무리에게 발표했어요. 우수 사례라니요.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실패를 예상했었어요. 실망을 예상했었죠. 대신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 전문가들이 한국이 우리 마을에 지은 것에 감명받았던 거예요. 우리 시설이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된다고 하더군요. 무스타파가 계속했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배우고 싶어 한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자긍심일까요? 혼란일까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두려움일까요? 다음날 제 이해를 더욱 흔들어 놓는 세부 사항들을 알게 됐습니다. 코이카라고 불리는 한국 정부 기관이 수백 개의 국제 프로젝트를 검토했대요. 전 세계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작은 감자 농업 프로그램을 성공 사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어려운 산간 환경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과 돈 그리고 시간을 우리 마을에 투자한 거였어요. 한국 농업 기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입증된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년간 저를 좌절시켜왔던 병든 식물들과 척박한 토양이 있는 제 실패한 감자밭을 걸었어요.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국제 전문가들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시설이 서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이 제가 배운 적 없는 농업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농업 지식을 개발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한국 기술이 음악과 영화만을 위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기술이 저 같은 진짜 농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제 회의주의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상적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한국 전문가는 아직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흰색 코이카 트럭이 정확히 오전 9시에 우리 산길에 나타났어요. 해 뜰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고 가장 좋은 셔츠를 매만지면서 말이에요. 신경이 온몸에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예상보다 컸어요. 옆면에 한국 글자가 쓰여 있고 공식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파란 로고가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우리 마을로 올라오는 동안 뒤쪽에 보호용 덮개로 덮인 장비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트럭이 마침내 한국 시설 앞에서 멈추자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30 초반 정도로 보였고 실용적인 작업복과 튼튼한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었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몸을 움직였어요. 이분이 몇 주 동안 제가 의심해왔던 한국 농업 전문가 이다연 박사였습니다. 하지라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한국 여배우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장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었으며 극적인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손으로 일하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의 목적의식 있는 효율성으로 움직였어요. 트럭 운전사는 장비 운송을 위해 고용된 현지인이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어요. 종자 검사 장비, 영양분 분석 키트, 수경재배 제어 시스템. 각 상자가 비싸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 박사는 하역 과정을 감독하면서 태블릿 컴퓨터의 목록과 대조의 물품을 확인했어요. 한국 억양이 섞인 아랍어를 구사했는데 신중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미경 상자는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작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현미경이라니요. 감자 농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 여성이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제가 한때 군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쏟았던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중요했어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대충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았어요.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리아드 에스라 씨이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다연 박사입니다. 악수가 단단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눈이 주저함 없이 제 눈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국 전문가들에 대한 제 가정이 실체 없는 것에 기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분명히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었으며 우리 농업 문제를 돕는 데 진지했습니다. 제밀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달간의 회의주의에 대해 갑자기 부끄러워지며 간신히 말했어요. 그녀가 우리 산악 풍경을 둘러본 다음 멀리 보이는 제 감자밭을 바라봤습니다.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엔지니어처럼 집중적이고 분석적인 표정이었어요. 이곳의 고지대 환경이 한국의 일부 지역과 비슷하네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도, 온도 변화, 토양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술이 여기서 아주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니요. 그녀가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의심하며 되뇌던 때와 다르게 들렸어요.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해결책처럼 들렸습니다. 이 박사는 오전 내내 실험실 안에서 장비를 정리하며 보냈어요. 창문을 통해 컴퓨터를 설치하고 검사기구를 배치하며 작은 용기에 샘플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하즈라가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제 옆에 합류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전문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연설을 하거나 약속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일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교한 장비와 세밀한 계획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온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의심 대신 진정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기 우리 마을에 있었고 농업과 과학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실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박사가 건강한 감자를 기르는 한국식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할 거예요. 드디어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박사가 저와 다른 농부 5명을 조직 배양 실험실로 초대했어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실험실 안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으며 형광등 아래에서 밝게 빛나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는 흰 가운과 보호 장갑을 착용했어요. 투명한 젤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채워진 작은 유리 용기들을 준비해 뒀더군요. 각 용기 안에는 투명한 바다의 작은 섬처럼 작은 녹색 식물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자 생장점입니다. 쌀알보다 작아서 명확히 보려면 눈을 찡그려야 할 정도로 작은 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쌀알보다 작은 조각에서 건강한 감자를 시작합니다. 수술 도구처럼 보일 정도로 정밀한 핀셋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석상이 귀중한 돌을 다루는 정밀함으로 작은 식물 조각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숙련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수년간의 훈련의 결과였어요. 생장점들은 모든 질병에 대해 검사되고 정화된 감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검사 과정의 차트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감자 식물들도 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런 숨겨진 문제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농법에서는 병든 감자 식물 하나가 수백 개의 다른 식물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직 배양 방법으로는 질병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식물에서 시작하죠. 완벽한 식물이라니요. 감자 농사에 그런 단어가 적용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실험실 투어 후 이 박사가 우리를 수경재배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농업에 대한 제 이해가 영원히 바뀌었어요. 온실 안에서는 감자 식물들이 흙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몇 분마다 영양분을 분사하는 미세한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는 과학적 정밀도로 온도와 습도, 영양 수준을 추적하는 수치들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뿌리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뿌리들이 하얗고 두꺼우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흙을 기반으로 한 밭에서 보던 갈색의 병든 뿌리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식물들은 정확히 맞는 시기에 정확히 맞는 영양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흙이 없으면 토양 질병도 없어요. 뿌리 시스템에 대한 제 관심을 지켜보며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수경재배 기술은 식물 성장의 모든 측면을 제어합니다. 영양 용액이 미네랄과 비타민의 정밀한 측정으로 혼합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모니터링 됐습니다. 운이나 전통 추측에 맡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전통적인 농법에서는 감자를 땅에 심고 좋은 날씨와 건강한 토양, 그리고 운을 바랐습니다. 한국 농법에서는 모든 변수가 과학적 방법과 첨단 기술을 통해 제어됐어요. 이 박사가 온실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는 태블릿 컴퓨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몇 초마다 업데이트되는 온도 수치와 영양 수준, 성장률을 볼 수 있었어요. 수년 전 제가 다뤘던 군사 장비보다 더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업이 공학만큼 정밀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농업을 공학과는 다른 무언가로 생각해왔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농업 기술은 두 분야를 결합해서 각각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설에서 3시간을 보낸 후 새로운 정보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국 조직 배양, 수경재배 시스템, 컴퓨터 제어 환경, 무병 재배 방법들. 감자 농사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 앉아 전통적인 제 감자밭을 내다봤어요. 병든 식물들, 척박한 토양,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 한국이 우리 마을에 지은 것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즈라가 테이블에 합류했는데 시연에 참석한 다른 농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흥분해 있었어요. 아버지 파티마 아주머니가 한국 방법으로 감자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3배 생산량이라니요. 한국 농업 기술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회의주의에서 믿음으로의 제 여정이 완료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실제가 아니라 혁명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제가 고군분투해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농업 접근법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박사가 한국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할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산골 마을 감자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제 존경과 관심,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흥분을 얻어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